자, 이 땡땡땡이 뭘까요? 1897년. 100년이 넘었죠. 활명수입니다. 1897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활명수가 지금까지 나왔어요. 활명수는 평위산이에요. 평위산이 무슨 약인지 알아요? 평위산은 배웠죠. 약의 구성은 창출, 진피, 후박, 감초로 되어 있습니다. 감초만 여기서 빠지죠. 창출, 진피, 후박, 감초. 창출이라는 약은 비를 보호해주면서 습을 제거하는 약이에요. 습담에 자꾸 쌓이는 거를 창출이 들어가서 배출시켜줍니다. 근본적으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이고, 그러니까 진피랑 후박은 그렇게 공기끼를 뚫어주고 또 습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진피랑 후박이에요. 소화제도 조금 들어있고 따뜻하게 하는 건강에 들어있고 소화기를, 그리고 계피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계피랑 정향이랑 아선약, 박하, 고추팅트, 얘네들이 활명수를 활명수로 만드는 약들입니다. 쟤네들이 하는 역할은 딱 먹었을 때 속이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거죠. 콜라, 뭐 사이다 이런 거 먹으면 김밥 먹고 체했을 때 딱 뚫어지는 것 같은 게 싸한 느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다 저 계피, 정향, 아선약, 박하, 캡사이신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요즘은 가스까지 넣잖아요. 그게 다 딱 당장 먹었을 때 시원한 느낌을 주려고 저렇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약효는 평위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약은 무슨 약일까요? 이 약은 1886년, 활명수보다 10년 정도 전에 나온 약입니다. 예, 맞습니다. 코카콜라입니다. 활명수보다 코카콜라가 더 오래된 약이고요. 자, 드러그스토어에서 이런 소다 파운틴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탄산수가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금주령이 내렸었고요. Marketed sold as a patent medicine. 만든 사람인데요. Claiming it cures all many diseases. Morphine addiction, 소화 안 되는 거, 신경계 질환, 두통, 심지어는 발기부전까지 이 코카콜라를 치료할 수 있는다고 팔았던 겁니다. 코카콜라가 처음에 나올 때 약이었고요. 사실 활명수랑 굉장히 포지셔닝도 비슷하고 또 나온 시기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효과 면에서 활명수와 코카콜라는 어떨까요? 사실 비교가 할 수가 없고요. 코카콜라는 약이 아닙니다. 활명수는 한약에 해당하고요.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제재화돼서 나왔다라는 공통점만 있는 거죠. 코카콜라는 사실 설탕물이라고 봐야 되고요. 활명수에 들어가 있는 평위산이라는 약재, 기본이 되는 평위산이라는 약재는요, 1100년도에 송대에, 송나라 때 태평해민 화재국방에 처음 기술된 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록된 역사만 해도 1000년이 넘는 약이에요. 코카콜라는 1800년대에 나온 약이고요. 음료고요. 근데 이제 활명수도 그 당시에 음료처럼 이제 발매됐다라는 공통점만 있는 거고요. 이 송나라 때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실제 사상 임상 실험이 진행된 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임상 실험이라는 거는 실제 사람들이 먹고 또 효과를 보고 독성이 보고되고 하는 과정을 거친 그 효과가 검증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명수는. 그리고 그 평위산이라는 약에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궁중에서 소화가 안 되는 상황에 쓰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현재까지 또 현실적인 그 실제 생활에서 이런 걸 리얼 월드 에비던스라고도 하거든요. 실제 사람들이 쓰면서 그 효과가 검증된 약이 활명수입니다. 또 활명수의 그 베이스가 된 평위산에 대한 그 최신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자료인데, 평위산이 디스펩시아, 그러니까 소화가 기능적으로 계속 안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동물 실험이지만 실제로 그 장의 운동,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사학적인 견지에서 재미있는 사건을 비교했을 뿐이고요. 동서의학 관점에서, 동양과 서양의 의학사 관점에서 실제 효과 면에서 활명수와 코카콜라를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활명수는 좀 주의할 것도 있어요. 이게 음료처럼 팔리지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평위산이라는 약재가 처방이 허증에는 쓰이는 처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화가 안 돼도 아주 소화기가 너무나 망가져서 식욕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힘도 많이 든 사람이 이 평위산 제제, 진피가 들어가 있는 약을 계속 먹으면 당장은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게 더 피곤하고 몸이 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이 진피라는 약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래 먹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운이 약한 사람이, 기운이 뭐 많으면 보통 사람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특히 활명수는 식적, 그러니까 진짜 체해서 안 좋을 때 먹으면 아주 좋은 약이고, 소화기가 너무 약해서 밥맛도 없고 이런 허약한 상황이 지속되면 이제 다른 약을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코카콜라라는 전혀 약효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 단어 중에 갈레니칼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레니칼즈는 보통 그 생약 제제인데 복합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생약을 복합으로 만들어진 팅처나 탕약 같은 것을 말하는 말이고요. 정제된 약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메리언 웹스터 사전에는 하나나 또 여러 가지 그 플랜트, 그 보타니들을 합쳐서 만든 그 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코카콜라처럼 여러 가지 식물, 성분들을 넣어서 만든 조지한 약을 말하는 거고요. 커노테이션 자체는 좀 시대에 덜 떨어진 약, 이런 느낌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갈레니카스의 갈렌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고대에 그 로마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의 의사, 고대 그리스 의사 갈렌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갈렌은 저희가 의학사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뤘죠. 서양의학의 히포크라테스와 더불어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갈렌의 의학 체계가 후세에 베살레우스 같은 사람이 도전을 하기까지 중세를 거쳐서 서양 의학에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권위를 가졌었죠. 이 갈렌이 여러 가지 의학 서적 중에 폴리파머시, 여러 가지 허브를 식물성 생약 같은 것을 조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갈레니칼즈, 갈렌의 약들, 뭐 이런 갈레니칼즈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한의학에서만 복합제자를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양에서도 굉장히 옛날부터 복합제제를 사용했고요. 이 갈렌이 살았던 연대가 200년 정도니까요. 상한원을 쓰신 한약 치료에 선구자 역할을 했던 장준경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한 시대를 이 로마에서는 갈렌이, 그리고 중국에선 장준경 선생님이 살았던 거죠. 활명수와 코카콜라,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두 지역, 동양과 서양에서 출시된 생약 복합제제를 의학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의학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것이 서양의학에 예전부터 존재했다고 해서, 혹은 최신 서양 의학 기술인 줄 알았던 것이 몇천 년 전에 동양이나 이집트에 존재했었다고 해서 어느 한 의학 체계가 우월하거나 또 어느 한 의학 체계가 열등하게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흥미로운 의학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그 많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